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정의할 것입니다. Real Problem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문제를 디파인한 후에 모델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이 제대로 작동하게끔 상수, 결정 변수, 제약식, 그리고 목적 함수에 대한 아이디어를 코드로 구현하였습니다. 이렇게 찾은 해가 정말 최적해인지 확인하고 플랫폼 개수를 늘려가면서 해의 품질을 테스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휴리스틱 방법을 제안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문제 정의입니다. 본 문제를 표현하면 헬기의 수송 용량과 항속 거리, 그리고 해양 플랜트의 교대 수요를 만족하면서 해양 플랜트의 근무자들을 헬기로 교대해 줄 때 어떤 플랜트를 어떤 순서로 몇 명씩 바꿔줘야 최소 경로 스케줄이 될까?입니다. 이 문제를 정의하기 위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와 엑소지니어스한 변수로 나누었고 이렇게 디파인드 문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의한 문제를 바탕으로 결정 변수, 제약식, 상수, 목적 함수에 대한 모델링을 하였습니다. 결정 변수로는 각 해양 플랜트의 방문 여부, 방문 순서, 교대 인원수를 잡았고 상수로는 해양 플랜트 각각의 교대 수요, 해양 플랜트의 XY 좌표, 해양 플랜트의 수, 그리고 헬기의 수송 용량과 항속 거리를 잡았습니다. 제약 조건으로는 헬기의 항속거리를 만족하면서 공항에서 출발하고 공항으로 도착한다는 점과 인원 교대 시에 해양 플랜트의 수요와 수송 용량을 만족한다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적 함수는 모든 헬기가 이동하는 거리의 합으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모델링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 모델이 제대로 작동하게끔 사용한 아이디어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상수 두 가지, 거리의 배열과 최소의 헬기수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정 변수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잡았습니다. 해양 플랜트 I에서 J로 방문하는 여부와 플랫폼 I의 방문 순서, 그리고 플랫폼 I에서 교대하는 인원 수입니다. 이렇게 상수와 결정 변수입니다. 이제 제약식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에서 출발하여 공항으로 도착한다는 제약은 사실 네 가지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제약을 다 만족해야 공항에서 출발하고 공항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하나 뜯어보자면 먼저 모든 헬기가 공항을 한 번 떠나서 공항으로 한 번 들어온다는 제약식을 이렇게 작성합니다. 그리고 노드 밸런스와 관련된 제약은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모든 헬기는 같은 플랫폼에 최대 한 번 도착하거나 떠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브투어가 없어야 합니다. 공항의 U값, 결정 변수 U값을 1로 놓고 그 이후에 방문되는 플랫폼들의 U값을 1씩만 증가하게 설정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U값이 바로 그 플랫폼을 방문하는 순서가 됩니다. 그리고 헬기의 항속 거리를 만족시켰습니다. 다음으로 해양 플랜트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제약입니다. 모든 헬기에서 한 플랫폼에서 교대한 인원들을 전부 더하면 해당 플랫폼의 수요와 일치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방문 여부 결정 변수 X와 방문 시의 교대 인원 결정 변수 D가 따로 놀지 않고 연결되게 하기 위해서 해당 플랫폼이 방문되어야만 인원을 교대할 수 있고 방문된다면 무조건 한 명 이상의 인원을 교대해야 한다는 제약을 작성하였습니다. 헬기의 수용 용량에 대한 제약도 작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정 변수에 정수 또는 바이너리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제약실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적 함수에 대해서도 이렇게 간단히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모형을 그대로 모젤 코드로 구현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데이터 드리븐 모델이 되게 하였고 출력 파일로 목적 함수 값과 각 헬기의 스케줄을 받았습니다. 상수와 결정 변수 코드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계속하여 제약식을 코드로 옮긴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목적 함수와 해를 더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옵션을 설정한 부분입니다.
출력은 콘솔 창에서도 나오게 하였고 정리한 파일을 CSV 형식으로 내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이 모델의 퍼포먼스가 어떤지 실험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델의 적합성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플랫폼의 개수가 공항을 포함해서 총 6개인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이 데이터를 입력받아 코드를 구동한 결과 다음과 같았습니다. 우선 목적 함수 값이 286.33이었고 세대의 헬기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스케줄을 출력하였습니다. 이 결과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해가 적용 가능한 feasible한 해일까요? 그렇습니다. 모든 제약을 만족하고 다음과 같이 실행 가능한 해입니다. 그렇다면 이 해가 최적해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보기 위해서 6개의 플랫폼이 있을 때 수요와 항속거리를 고려한 가능한 모든 21개의 경로에 대해 셋 커버링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본 모델이 찾은 해가 최적해인지 확인한 것입니다. 확인 결과 본 모델이 찾은 해가 최적해가 실제로 맞았습니다. 이를 통해 본 모델이 잘 디파인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많은 플랫폼들이 있을 때 프랙티컬하게 작동할 수 있을까요? 플랫폼의 개수가 늘어남에 따른 성능을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오른쪽의 러 데이터를 바탕으로 플랫폼을 하나씩 늘려가면서 각각 3시간 동안 구동하여 목적 함수값, LP 바운드 Y 캡, 그리고 해를 찾았다면 그 해를 찾는 데까지 걸린 시간을 측정하였습니다. 해의 품질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간략하게 실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플랫폼의 개수가 9개 미만일 경우에는 구동 즉시 최적해를 찾았고 20개 미만일 경우에는 가능해를 찾아서 해 품질을 비교해 보았지만 플랫폼이 20개 이상일 때는 해를 찾지도 못했습니다. 따라서 19개 이하의 플랫폼들에 대해서 실험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연히 목적 함수 값이 증가했고 LP 바운드와의 갭 또한 증가하였는데 50% 근처에서 수렴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를 찾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 4,000초, 약 1시간 정도 가량이었습니다. 이제 실험 결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의 개수가 8개 이하일 때는 바로 최적해를 찾지만 그 이상부터 19개까지는 가능해를 찾지만 최적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플랫폼의 개수가 20개 이상일 경우엔 아예 해를 찾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경우에 대해선 OK입니다. 두 번째 경우에 대해서는 최적을 보장하진 못하였지만 사실 최소의 헬기수로 운용 가능한 스케줄을 찾은 것만으로도 꽤 괜찮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오른쪽에 예시를 들었었던 플랫폼이 6개일 경우에 모든 가능한 커버들을 보면 최소 헬기수인 세대로 운용 가능한 스케줄들은 최적해의 최대 10% 미만에 가까운 괜찮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경우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통해 더 좋은 알고리즘을 만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제 그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 비해클 운용과 관련된 논문을 찾아보았고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휴리스틱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방법은 모든 가능한 경로들에 대해 다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플랫폼끼리의 클러스터를 묻고 그 클러스터들을 결정 변수로 하는 셋 커버링 문제를 푼 다음에 해당 셋들 내에서의 플랫폼들의 최적 경로를 시퀀스를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본 모델은 20개 미만의 플랫폼에 대해서 1시간 정도의 구동 시간으로 괜찮은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20개 이상의 플랫폼들에 대해선 클러스터를 먼저 만들고 그 클러스터들로 셋 커버 문제를 푸는 휴리스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